남자친구가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말입니다. 사실 30대 그 이상의 나이를 가진 커플이 1년 넘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결혼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남자가 결혼 생각이 없는 겁니다. 결혼 생각이 없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인 부분이죠. 남자가 여유가 없는 상황, 이직을 준비한다든지 사업이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든지 등등 경제적으로 확실하게 안정되었다는 느낌이 없으면 결혼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두 번째는 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하면 몇몇 분들은 야 무슨 여자들이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안 달란 사람처럼 말하냐 라고 좀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자들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안 달랐고 남자들은 결혼에 회의적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결혼 시장에서 시간의 가치가 누구한테 더 있냐는 말을 하는 겁니다. 결혼 시장에서 여성의 시간은 금입니다. 남성의 시간은 똥인가요? 물론 남성의 시간도 소중하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확 와닿을 거예요. 남자랑 여자랑 10년 만났다가 헤어졌습니다. 둘 다 10년이라는 시간을 썼고 둘 다 10년 동안 경제적인 자립을 할 정도로 경제 능력이 좋아졌습니다. 두 사람 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두 사람이 서로 헤어지고 나서 다음 연애를 할 때 누가 더 걱정이 많을까요? 이번 연애에서 누가 더 시간 낭비했다고 느낄까요? 결혼 시장에서 시간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는 시간을 흘려보내도 타격이 덜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지금 당장 결혼 생각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혼 생각이 머리 끝까지 차 있지 않으면 턱끝까지 차 있든 어깨까지 차 있든 무릎까지밖에 없던 간에 급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려면 꽤나 많은 비용이 들 뿐더러 TV에서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들 많이 나오나요? 결혼지옥, 고딩온빠 등등 보면은 결혼 생각이 있다가도 없어지겠어. 다 결혼해서 자유도 없고 맨날 갈등하고 힘든 모습들만 보이죠.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매우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결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즘 남자들이 결혼 생각이 없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봤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혼할 사람들은 다 결혼합니다. 결혼을 꺼리는 이유들은 정말 다양하지만 실제로 결혼한 커플들을 보니까 남자가 결혼을 결심하게 만든 여성의 특징들에는 굉장히 유사한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남자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이해해주는 여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정의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라고 하니까 흔히들 동굴 속에 들어간다고 말하잖아요. 동굴 속에 처박혀가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진짜 어디 처박혀가지고 혼자 명상하고 고민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상태 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멍하게 TV 보는 거, 유튜브, 넷플릭스 보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없는 상태, 무뇌 상태, 뇌를 사용하지 않고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태, 이런 게 혼자만의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 혼자만의 시간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친구를 만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피곤하다고 말하면서 친구들이랑 놀 시간은 있어? 아니 유튜브는 보면서 연락 한 번 없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뇌과학적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여성의 뇌는 언어 중추가 특별히 더 큽니다. 남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크다는 얘기예요. 언어 중추가 크기 때문에 대화를 나눌 때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쾌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화하고 싶은 욕구가 크죠. 근데 이게 남자랑은 완전히 반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행동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대화하는 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행위인데 남자친구는 그러지 않으니까. 더 중요한 건 스트레스 받아서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어. 근데 나 말고 다른 친구들이랑 놀고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남자의 행동들을 이해해주는 여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야 그럼? 무조건 내가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야? 나보고 그냥 참으라는 말이야? 이렇게 반문하실 것 같은데요. 남자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여성들의 마인드는 화가 나도 참고 무조건 맞춰주고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남자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더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남성이 여성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지? 라고 조금 반발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남자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지금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뇌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남자 입장에서 유튜브 보는 거, 넷플릭스 보는 거,
이것들은 뇌를 사용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자가 친구들을 만나는 거, 가족들을 만나는 거 모두 뇌를 사용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와 대화하는 거, 여자친구를 만나는 거, 이것들은 모두 뇌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뇌를 사용한다는 말은 신경을 더 쓴다, 에너지를 더 쓴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을 부정적인 뉘앙스로 해석하면 뇌를 사용한다는 말은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남자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아니 어떻게 여자친구를 만나는 게 스트레스야?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남자들이 결혼까지 생각하는 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스트레스라는 건 결국에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는 건데, 이 말은 남자가 자신을, 그러니까 여자인 나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경 써야 할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구나, 에너지 충전하고 와서 나한테 더 잘하려고 잠깐 멀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남자의 행동을 보고, 어떤 행동? 혼자 있고 싶어하는 남자의 행동을 보고, 이때 혼자 있고 싶어하는 남자의 행동이란 그냥 찐따처럼 방 안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자친구인 나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남자들의 행동을 보고, 어떤 여성은 불안해하고 서운하다고 말하고 우울감을 느끼고 홧김에 이걸 헤어져 마라 라고 충동적인 고민을 하는 반면에, 어떤 여성은 오히려 권장하고 오늘은 마음껏 즐기라고 말하고 자기는 알아서 잘 놀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둘의 차이가 뭐라고요? 어떻게 여자친구인 나랑 함께하는 게 스트레스일 수가 있어? 나는 너랑 대화하는 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건데 어떻게 너는 나랑 대화하는 게 스트레스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기준으로만 해석해서 스트레스라는 용어에 빠져있는 여성과,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나한테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구나, 앵꼬난 에너지로 괜히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에너지 풀 충전하고 와서 나한테 잘해줘 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여성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는 어디서부터 와요? 남자라는 생물을 이해하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결혼까지 생각하는 여자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눈치 보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치를 안 본다는 건 신경을 아예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연애도 인간관계의 일종이기 때문에 눈치를 아예 보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상대의 기분을 살피는 정도의 눈치는 웬만하면 다 볼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눈치가 아니라 매번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여자친구의 기분을 살펴야 한다면 결국에는 지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남자친구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너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와 같은 말을 했다면 엄청나게 눈치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전혀 신경 안 쓴다는 말이 아니라 남자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할 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남자가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게 조성될까요? 칭찬, 인정 이런 것만 떠오른다면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칭찬, 인정 100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칭찬 100번 하는 것보다 비난 한 번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때 제가 말하는 비난은 욕하고 막 뭐라고 따지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의 말, 행동에 대해서 내가 기분 나쁜 것을 표출하는 거. 네가 이래서 내가 기분 나빠. 네가 이래서 서운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면서 표정은 전혀 괜찮지 않은 표정. 이런 거 한 번 하게 되면 남자가 처음에는 들어주려고 노력하다가도 나중에는 지칩니다. 왜 지쳐요? 눈치 보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행동이거든요. 여자가 기분 상하는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게 되면 눈치를 계속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에너지가 앵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 엄청 활발하고 긍정적인 분들이 매력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활발하고 긍정적이어도 그 사이사이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주 껴있으면 초반에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매력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일 좋은 건 활발하고 긍정적이고 감정관리도 잘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건 진짜 대단한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활발하고 긍정적이지 않더라도 부정적인 감정이 거의 없고 평온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평온하고 안정감을 느껴서 남자가 결혼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이 아예 없을 수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아니 사람이 어떻게 부정적인 감정이 아예 없을 수가 있겠어요? 다 각자 예민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구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반면에 누구는 그럴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넘어가잖아요. 이거는 예민한 포인트가 달라서 그런 건데, 예민한 포인트가 너무 많으면 사사건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결혼하고 싶은 여성이 되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는가,
너무 눈치를 보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남자들이 결혼까지 생각하는 여성들의 가장 강력한 특징, 연애부터 잘한다는 겁니다. 연애부터 잘한다는 말은 이 남자, 저 남자 막 유혹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반에는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애만 하고 싶은 여자, 결혼까지 하고 싶은 여자가 따로 있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남자가 여성을 만날 때, 얘랑은 연애만 해야겠다. 얘랑은 결혼까지 간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진짜 착각입니다. 90% 이상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남자들, 특히 30대 이상의 남자들은 연애할 때 시작부터 딱 얘랑은 연애만이야, 얘랑은 결혼까지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귀면서 얘랑은 연애만 할 건지 얘랑 결혼까지 생각할 건지 그 생각이 점차 굳어지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남자들은 여자가 남사친이랑 논다고 하고 여행 간다고 해도 다 이해해줘요. 다 이해해주고 나서 속에서 그냥 얘랑은 연애만 해야겠다 하고 선 긋는 거예요. 결혼까지 생각하면 여자한테 헌신하고 무작정 잘한다? 그거는 20대 초반에 연애 경험 한 번도 없는 남자가 처음으로 사랑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때나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초반에 결혼하자고 달려들면 지금 좀 나한테 빠져가지고 비정상적인 상태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초반부터 결혼하자고 달려드는 남자치고 제대로 된 남자 못 봤습니다. 물론 시작부터 얘랑은 무조건 연애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남성도 있습니다. 있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얘랑은 연애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연애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결혼에 대해서 별로 급하지 않고 결혼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설레고 즐거운 사랑에 빠졌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은 느끼고 싶으니까 지금은 연애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남자도, 그러니까 지금은 연애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연애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남자도 여성과 연애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미있으면 결혼 생각을 서서히 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연애용 여자, 결혼용 여자가 있다고 착각을 하면 남자의 생각과 마음이 불변하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남자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어떻게 돼요? 나를 결혼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나를 결혼 상대로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고 맨날 혼자서 이런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랑 결혼까지 생각했으면 이렇게 안 했지 않나? 나랑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내 몸만 탐하려고 연애하는 건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남자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인풋하게 되겠죠. 있던 결혼 생각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남자가 결혼까지 생각 안 한다고요? 아직 그 정도의 마음이 안 생긴 것 뿐이에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언제 생겨요? 일정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여자랑 연애해보니까 진짜 괜찮네. 결혼해도 즐겁게 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결혼에 대해서 서로 대화도 해보고 여자도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청혼하고 결혼하는 거죠. 아니 연애부터 즐겁게 잘해야 결혼 생각이 드는 건데 여자친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지고 나 서운한데 왜 내 감정 안 풀어주냐고 따지고 이해 안 된다고 따지고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결혼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얘랑은 연애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굳히게 된다. 내가 결혼 정년기던 상대가 결혼에 급하던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일단은 연애부터 즐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연애를 즐겁게 하는 방법을 몰라도 너무 몰라. 연애를 즐겁게 하는 방법은 원리만 놓고 보면 너무 간단해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면 돼요. 사실 연애가 힘들고 자꾸 불만이 생기고 남자한테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출하는 것은 결국엔 상대가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행동들을 남자가 하게 만드냐, 이 부분은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오해 없이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구체적인 방법들은 이번에 제작한 강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무료로 제공하는 유튜브 영상과는 퀄리티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남자를 잘 다루고 싶다, 남자 행동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컨트롤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넣어놨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남자를 컨트롤해서 서로 즐겁게 연애하고 남자가 점차 나를 결혼하고 싶은 여자로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자를 컨트롤하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합니다. 특히나 고자세 보여주기,
밀당과 같은 허접한 스킬을 배우고 시도하다가 부작용과 역풍을 맞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단언컨대 제가 이번에 제작한 영상의 내용은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 잃지 않게 만들어주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마음을 점점 더 커지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결혼시장에서 여성의 시간은 금입니다. 그냥 감정에 이끌려 연애를 하게 되면 금 같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브레이크랑 엑셀, 기어 넣는 법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배우지 않고 그냥 감으로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을 잘하게 되기 전에 사고부터 날 겁니다. 그 사고가 크면 클수록 더 이상 운전대를 잡을 용기조차 생기지 않겠죠. 실제로 사랑을 하다가 정말 큰 고통을 겪어서 더 이상 사랑할 용기조차 없는 분들이 많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애 시장, 결혼 시장에서 여성의 시간은 너무 소중합니다. 금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아껴주는 것들에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신 분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제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에 남자들이 결혼 생각 없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상황이 안 되거나 별로 급하지 않거나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결혼해서 아기 갖고 싶은 남성도 여자한테 청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 여자랑은 연애해보니까 결혼 상대로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근데 먼저 말한 3가지 이유로 남자와 결혼을 못하면요 괜찮아요. 다른 준비된 남자, 더 좋은 남자랑 결혼하면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이유로 내가 결혼을 못하면요 진짜 너무 안타깝지만 다른 남자 만나도 똑같습니다. 남자들이 나랑 결혼하고 싶어하고 그 와중에 내가 선택권이 있어야지 그 반대가 되는 순간 정말 소중한 여성의 시간을 엄한 데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하게 사는 것일 겁니다. 그 누구도 불행하고 싶어서 살진 않아요. 그냥 살아있어서 사는 사람도 있죠. 그냥 사는 사람은 있어도 불행하고 싶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굳이 행복할 필요 있나 하면서 사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누구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고 말하고 또 누구는 저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고 말해요. 대표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3가지가 돈과 건강과 사랑입니다. 근데 돈하고 건강은요 없으면 불행한 거지 있어서 행복감을 주진 않습니다. 물론 없다가 있으면 행복감을 주죠. 근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근데 사랑은요 정확히 말하면 관계는요 연인, 친구, 가족, 지인 등등의 인간관계는 장기적으로 인간에게 행복감을 끊임없이 줄 수 있는 녀석입니다. 그 인간관계의 기본이 연애입니다. 왜 이게 기본이냐면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은 사실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 스스로 택하신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스스로 선택한 적이 없죠. 그런데 가족 중에 우리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과 아내, 배우자죠. 배우자는 내가 유일하게 내 스스로, 내 손으로 선택한 가족입니다. 근데 그 가족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연애부터 잘해서 만들어 나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가 인간관계의 기본 중에 기본인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내 손으로, 내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게 연애고 사랑이라는 말. 이 말은요. 온전히 나한테 달려있다는 말이잖아요. 온전히 나한테 달려있는 거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태어난 건 부모님의 의지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건 누구 의지예요? 내 의지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못하면 내 인생을 내 의지대로 살지 못하는 것과 같고 그래서 연애를 잘 할 줄 모르면 진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구독자분들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